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 리뷰할 아이가 누구냐면요. 여기 데리고 왔는데요. DJI의 초소형 드론 매빅 미니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짠! 너무 작다. 진짜 너무 작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작은지 보여드리려고 제 신상 가방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 가방이 원래 스마트폰이나 지갑 정도 넣고 다니는 그런 용도거든요. 근데 진짜 미니백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드론이 쏙 들어가는 거지, 쏙. 누가 이 안에 드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요 정도 미니백에 들어간다는 건 진짜 매빅 미니가 어마어마하게 작다는 거죠. 디에디트는 사실 기존에도 재작년부터 DJI 드론을 쓰고 있었어요. 매빅 에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한 달 살기 하면서 찍었던 화려한 영상 기억나시죠? 잠깐 깔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빅 에어를 처음 써봤을 때도 진짜 놀랐거든요. 너무 작고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촬영을 해봤더니 결과물도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요. 초반에 나왔을 때 그 에어라는 이름처럼 작기로 소문난 매빅 에어가 430g이거든요. 근데 얘는 여러분 고작 249g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가볍고 콤팩트한 모델이죠. 249g이라는 무게가 가는 의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연방항공청이 2015년에 규정한 가장 안전한 드론 카테고리라는 게 있거든요. 250g 이하의 드론은 뭐 추락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이어서 뭐 캐나다, 영국, 호주 같은 다른 국가의 규제 당국도 이런 기준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250g의 드론은 기체 등록 의무가 면제되고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나 기준이 훨씬 더 자유롭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내년부터 드론 실명제가 도입된다고 해요. 매빅 미니 같은 제품은 아무래도 그 기준을 넘지 않으니까 좀 더 사용하기가 자유롭겠죠.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얘를 이제 뭐 여행 갈 때 들고 가더라도 등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매빅 미니의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DJI가 앞서 언급한 이 규격에 맞추기 위해 249g, 250g 이하로 기체를 개발을 한 거죠. 근데 사실 말이야 쉽지 실제로 이렇게 손바닥만한 드론으로 기존 드론처럼 비행도 안정적으로 되고 촬영도 잘 되게 하려면은 아마 개발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작고 소중한 매빅 미니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토이 드론이 아니고서 제대로 촬영할 수 있는 드론 중에서는 가장 작은 드론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전자제품이든지 사이즈가 작아지다 보면 휴대성을 위해 일부 아쉬운 부분이 생기거든요. 근데 매빅 미니는 제가 써보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이 사이즈가 주는 메리트가 굉장히 컸습니다. 촬영기기에서 휴대성은 진짜 중요한 요소예요. 뭐 카메라든지 드론이든지 사놓고 들고 다녀야 뭘 찍을 거 아니에요. 이따만한 걸 들고 다니면서 찍으려고 그러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늘 놀러 나갈 건데 카메라 가져갈까? 드론 가져갈까 말까? 이런 순간에 점점 손이 안 가고 안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게와 크기를 줄인다는 거는 그만큼 스트레스 없이 쓸 수 있게 되고 촬영기기를 자주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드론 사용자가 전에 비해 엄청 많아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드론이라고 하면은 촬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나 취미로라도 영상 제작을 제대로 하는 사람만 쓰는 제품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매빅 미니 같은 제품이 나오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촬영 용도로 드론을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빅 미니를 처음 날리던 날에 한강에 가서 날렸거든요. 근데 그때 디에디트의 신입사원인 이PD가 같이 갔는데 이PD는 그날 드론을 완전 태어나서 처음 날려본 거였대요. 근데 한번 날려보더니 바로 사고 싶다고 그러는 거야. 원래는 드론은 뭐 딱히 저한테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뭐 쓰는 법도 쉽고 기체도 작으니까 부담 없어 보이고 촬영 결과물도 좋으니까 갖고 싶다는 거예요. 당연히 드론이라고 하면 일반 카메라로 찍을 수 없는 뭐 항공샷, 높은 곳에서 찍은 막 자연 경관 쫙 펼쳐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 드론이라고 해서 꼭 거창한 자연 풍경, 막 액티비티 같은 것만 찍는 건 아니거든요. 소풍을 가서, 놀러 가서, 운동할 때, 일상 브이로그나 친구들끼리 찍는 우정사진, 뭐 여행지에서 찍는 인증샷 같은 것도 드론으로 찍으면 훨씬 더 재밌고 멋있게 찍을 수 있거든요. 요즘 유튜브에 브이로그 영상 찍는 분 진짜 많잖아요. 근데 영상미에 차별화 포인트를 주고 싶다. 나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차별화 포인트를 주기에 드론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 살짝만 들어가도 평소에 내 시야에서 보는 풍경이 아니니까 일상적인 장소에서 찍은 것도 훨씬 더 독특하고 매력적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제가 맨날 가는 올림픽 공원이나 한강 풍경도 뭐 그냥 카메라로 찍으면 되게 플랫하잖아요. 근데 드론으로 찍었더니 완전 다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 드론 보면 취할 수밖에 없지.
제가 드론을 처음 쓰는 분들을 위해서 매빅 미니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꼭 하늘 높이 멀리 높이 날려서 촬영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때에 따라서는 사람 키 높이 정도로 낮게 저공 비행하면서 촬영할 수도 있거든요. 매빅 미니에는 촬영 모드가 3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네스무스 모드로 촬영한 영상이에요. 사진이나 저공 비행에 맞도록 비행 속도를 좀 천천히 해서 부드럽게 비행하는 모드예요. 비교적 좁은 공간을 지나갈 때도 안정적으로 날릴 수 있어서 유용하고요. 이날 한강에서 촬영할 때 바람이 너무 세서 컨트롤러에 계속 강풍 경고라고 뜰 정도였거든요. 근데 시네스무스 모드로 촬영한 영상 결과물을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안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는 바람이 엄청 불고 있었어요. 드론은 진짜 쌩쌩 이렇게 빨리 날리는 것보다 제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떠 있는 거나 천천히 비행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균형을 계속 잡아야 되니까. 저는 매빅 미니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 호버링이 안정적으로 될까 싶었는데 테스트를 계속 해봤는데 진짜 안정적이었어요. 매빅 프로와 동일하게 3축 짐벌이 들어간 덕에 흔들림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를 선택하고 날리면 드론이 진짜 세게 빨리 날아가거든요. 속도감이 느껴지는 촬영을 할 때 한번 사용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스포츠 모드로 날리고 너무 빨라가지고 좀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이것도 되게 매력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고 탁 트인 곳에서 스포츠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드론을 이렇게 공중에 날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손에 들고 가면서 촬영할 때도 있거든요. 얘 자체가 짐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로우 앵글을 찍을 때는 드론을 들고 움직이면서 그냥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마치 카메라에 짐벌을 물려서 찍은 것처럼 안정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도 되게 색다른 활용법이죠? 자, 드론으로 찍은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조그만 기기로 찍은 건데 화질도 괜찮죠? 최대 해상도는 2.7K까지 촬영 가능하고요. 저는 4K를 지원하지 않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지만 사실 유튜브 영상이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업로드하는 영상으로는 충분한 해상도입니다. 제품 무게만큼이나 가볍게 촬영할 용도의 기기라고 생각하면 4K보다 용량 관리나 편집이 훨씬 더 용이한 2.7K 화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질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센서 자체는 저희가 기존에 쓰던 매빅 에어랑 동일해요.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로 옮겨놓고 화질을 확인해 봤을 때도 결과물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제가 전부터 드론 촬영으로 사실 찍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드론으로 영상만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사진도 잘 나오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이 제품이 기체 크기에 비해서 비행 안정성이나 떨림 방지 기능이 되게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괜찮았습니다. 예전에 에디터 M 친구 중에 이제 결혼을 한 친구 M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도 M인데 그 친구가 웨딩 사진을 드론샷으로 찍은 거예요. 높은 데서 이렇게 찍었는데 그 구도가 너무 특이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웨딩 사진을 찍을 일은 없으니까 에디터 M이랑 같이 하얀색 원피스를 맞춰 입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쯤 되면 저희 노후부도 거의 웨딩 촬영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무슨 촬영이죠? 우정 촬영이에요, 여러분. 우정입니다. 우정. 우정 아시죠? 프렌십. 저희가 이렇게 바닥에 누워있고 수직으로 높이 올려서 찍으니까 일반적인 사진 촬영이랑 느낌이 완전 다르지 않나요? 풍선도 준비하고. 근데 아무리 봐도 웨딩 촬영 같은데? 매빅 미니는 가격이나 휴대성 면에서도 드론 초심자가 접근하기 좋지만 실제로 DJI 매빅 미니가 초보자들도 쉽게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많거든요. 조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고 직관적이라서 금방 배울 수 있어요. DJI 플라이라는 앱을 사용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쓰던 DJI Go 앱보다 라이브 뷰 영역이 넓어서 보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화면을 보고 조작을 하다 보면 사실 드론이 어느 쪽에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하단을 보면은 기체가 어느 방향을 지금 향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드론이를 놓칠 일이 없습니다. 조작할 수 있는 메뉴를 봐도 굉장히 심플하고 직관적이에요. 그쵸? 배울 게 사실 없어요. 몇 번 이제 조작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DJI 플라이 앱에서 메뉴가 너무 단순해서 카메라 설정을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매빅 미니는 동영상 촬영을 할 때는 설정 값을 사용자가 따로 만질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화질이랑 프레임 정도만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는데 사실 그냥 자동으로 촬영해도 잘 나옵니다. 지금 결과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나오거든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수많은 이제 촬영 메뉴를 보면서 멘붕을 겪을 필요 없이 쉽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EPD가 드론을 난생 처음 날려봤는데 써보자마자 적응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날려보고 진짜 용감하더라고요. 액티브 트래킹 기능이 빠지기는 했는데 그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퀵샷 기능은 빠지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매빅 미니에는 4가지 퀵샷 모드가 있는데요.
각각 모드별로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경로로 알아서 비행을 하면서 촬영해주는 기능이에요. 드론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그냥 원하는 퀵샷을 선택해서 터치 한 번이면은 약간 방송이나 영화 뮤직비디오에서 보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오는 셀프 영상을 찍을 때는 계속 이제 내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드론을 조작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퀵샷으로 촬영하면은 자연스럽게 내 모습을 멋있게 찍을 수 있습니다. 자, 퀵샷 모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드로니 모드는 이렇게 피사체를 설정한 다음에 촬영을 시작하면 드론이 슝 날아오르면서 점점 피사체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을 촬영해주는 건데요. 얼마나 멀어지게 할 건지 거리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고요. 모든 퀵샷 촬영은 경로 촬영이 끝나면 알아서 드론이 저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로켓 모드는 카메라가 아래쪽을 바라보고 수직으로 슝 상승하는 건데요. 순식간에 사람이 미니어처처럼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높은 위치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다볼 때 그 독특한 느낌이 있거든요. 재밌죠? 특히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에 로켓 모드로 촬영을 하면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클 모드인데요. 이거는 이름처럼 일정 높이로 올라간 상태에서 피사체 주변을 360도로 돌면서 촬영을 해주는 거예요. 약간 근데 이거 구도가 음악방송 촬영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재밌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헬릭스 모드인데요. 이거는 피사체 주변으로 원을 그리는 건 똑같은데 점점 원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잘 촬영하면 이건 진짜 방송국에서 찍은 것처럼 나와요. 진짜 멋있죠? 다만 퀵샷 모드에서 여러분 서클 모드나 헬릭스 모드는 이렇게 뱅뱅 돌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장애물이 많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주변에 사람도 많지 않고 탁 트인 상황에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매빅 미니 같은 경우에는 전후방 센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전선이 많거나 표지판 같은 데 부딪힐 수 있는 환경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하방 센서가 있어서 저공 비행을 할 때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입문자용으로 추천하는 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고 되도록 기체를 날렸을 때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추천드립니다. 컨트롤러 연결 방식이 와이파이 방식이라서 처음에 좀 약간의 불안감이 있긴 했는데요. 생각보다 연결거리가 길었어요. 한강에서 제가 날려봤을 때는 이쪽 편에서 잠수교 저쪽 편까지 거의 끝까지 날렸는데 괜찮더라고요. 안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리턴 투 홈 기능이 있어서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연결이 끊기면 알아서 자동으로 출발한 지점으로 복귀를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만 와이파이 연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거나 전파 방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매빅 미니가 처음 출시됐을 때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촬영 시간이었거든요. 스펙상 최대 30분이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바디 사이즈 대비 배터리 타임이 정말 길어요. 물론 바람이 진짜 심하게 불거나 비행 속도가 뭐 빠르거나 이러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긴 편입니다. 저는 솔직히 20분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쓰던 매빅 에어가 스펙에 표기된 시간이 21분이거든요. 근데 매빅 에어만도 쓰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수준은 아니었으니까 매빅 미니 배터리 정도면은 여러분이 촬영하기에는 충분하죠. 그리고 특히 저는 그 플라이모어 콤보로 사용을 해서 추가 배터리가 2개 있다 보니까 최대 1시간 반 정도까지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해보시면 드론 뽕이 취한다는 말 농담처럼 하잖아요. 일반 카메라로는 찍을 수도 없고 사람의 눈으로도 담을 수 없는 정말 재밌고 신기한 뷰를 촬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익숙한 장소에서 촬영하더라도 드론으로 들여다보면 완전 낯선 곳처럼 촬영할 수 있다는 것도 진짜 큰 매력이고요. 근데 이 드론이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가격도 저렴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드론 촬영을 취미로 즐길 수 있게 됐다는 게 정말 신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매빅 미니는 정말 작지만 충분한 호버링 성능과 촬영 결과물을 보여주는 제품이었습니다. 물론 상위 모델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쉬움이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드론 입문자를 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 라인업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쓰기 전에 다른 분들 리뷰에서 무조건 플라이모어 키트를 같이 사는 게 좋다는 추천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입문자용인데 굳이 그것까지 사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매빅 미니 본체가 48만 5천 원이고 매빅 미니 플라이모어 콤보가 62만 5천 원이거든요.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사용할 때 훨씬 편해요. 저는 전자기기의 편의성에는 항상 충전의 편리함이 한몫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플라이모어 콤보에 배터리가 3개가 들어있는 것도 장점이고 18W 급속 충전기가 있어서 충전도 빨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이게 양방향 충전 허브거든요. 이게 진짜 최고예요. 배터리가 3개가 들어가서 동시에 충전되니까 편하고 이거 자체를 보조 배터리처럼도 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액세서리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앞에 있었던 건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미녀와요에서 장미. 그쵸, 미녀와 야수에서 장미꽃 담아놓는 그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매빅 미니의 충전 베이스인데요. 여기다가 탁 꽂아놓으면은 충전이 되면서 수평으로 세운 상태에서 거치를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인테리어용으로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권 PD가 자기 아이맥 프로 옆에 올려두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얘는 가격이 49,000원입니다. 그리고 매빅 미니 DIY 쉘 스티커 키트도 있는데요. 얘 자체가 굉장히 작고 깜찍한 기체니까 여기다가 컬러링을 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붙여주면 나만의 매빅 미니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드론 영상을 잔뜩 찍어보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요. 드론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면은 조금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은 내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작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에 겸허해지곤 합니다. 겸허해져요. 요즘은 집에만 있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이 리뷰 영상이 여러분한테도 좀 탁 트인 풍경을 보는 대리만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날아갈게요. 드론 타고 슈. 유튜버가 이렇게 힘들다. 끊어지 마, 계속해. 슈. 진짜 나갈 때까지. 카메라 꺼. 꺼요.